자, 그래서 통계는 무엇이냐? 그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대표값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인가 한번 배운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반이 대충 한 20명 되죠? 20명보다 작을 수도 있나? 뭐 애니메이. 그러면은 거기에 키를 뭐 키든 체중이든 뭐든 쭈루룩 해서 아니면 뭐 숫자로 꼭 안 나타나는 거 아니고 뭐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선생님을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 뭔가를 물어봐서 20명 각각의 그 대답을 얻어가지고 그걸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자료들을 대표할 예를 들면 사람들의 키를 막 써놨는데 150부터 뭐 이렇게 뭐 대충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대충 사람들의 키를 쟀어요. 그러면 요 5명의 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들 근데 5개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 반으로 치면 20개가 넘어갈 거고 한 학교로 전체로 치면 몇백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자료를 단 하나로 무언가 압축해서 어떤 값 하나요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걸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중에 가장 쉬운 대표값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평균이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요 사람 지금 요렇게 5명의 키의 평균을 재니까 대충 165 정도 나올 거야. 165보다 좀 크겠고 166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명의 평균의 키는 뭐 166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산 대충 한 거라서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치? 근데 이 평균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건데 여러분 서울대 출신 그 서울대 학과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리학과도 있을 거고 법대는 지금 없어요. 뭐 의대도 있을 거고 뭐 컴퓨터공학과도 있을 거고 등등등 그렇죠?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 중에 보유 재산이 있잖아. 그치?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학과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평균 보유 재산. 그러니까 모든 각각 그 학과 졸업생들의 재산을 평균 내서 그 평균끼리 쭈루룩 줄을 세워두면은 가장 많은 그 비싼 그 말하자면 재산이 많은 학과가 어디일까요? 요 돈 많이 버는 뭐 의대? 아니면은 뭐 요즘 AI가 핫하다고 하는 거 컴고? 응? 아니면은 CEO들이 돈이 많을 것 같은가? 예를 들어 경영학과? 경영대? 이럴까요? 다 틀렸어요. 답은 동양사학과예요. 에? 그러니까 동양사학 그러니까 동양 역사를 다루는 학과인데 거기가 왜 1위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재용이 있거든요. 이재용이 혼자 7조? 뭐 70조인가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삼성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평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장되게 말하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자 한 명이 갑자기 투하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1억, 2억, 뭐 혹은 0억 없을 수도 있죠. 그치?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 있는데 대부분 1이나 2억 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와가지고 나는 1000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평균이 끼케야 뭐 아무리 그래봤자 1억 언저리일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 혼자 1000억이 있으니까 갑자기 요 전체의 평균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20억이 요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치? 이런 것처럼 평균은 되게 위험해요. 특히 뭐가 있으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인 저기에서 벗어나 있는 형태의 자료가 있으면은 매우 위험해져요. 그래서 평균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 게 무엇이냐? 3번입니다. 거기 116페이지 3번. 이제 대표값이 평균 말고도 대표값을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이외에도 무엇이 있냐면은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값은 무엇이냐? 여기 지금 아까의 자료들을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혹은 반대여도 상관없어. 그치? 이런 것들을 순서로 쫘라라락 늘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뭐 이런 거겠죠. 0, 1, 1, 1, 1, 2, 2, 2, 2 뭐 이렇게 있다고 혼자 1000 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치? 이렇게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까지 했어요. 그럼 총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쵸? 11명 중에 정확히 중앙이니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서대로 1번부터 해주면은 그 11번째까지 있는, 그치?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이 번호를 붙여봤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은 몇 번일까요? 정확히 11명 중에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값은 몇 번일까요? 라면 좀 애매하죠? 그치? 어디에서 정확히 갈라지겠어? 6명을 기준으로 5명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6번째에 있는 이 2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2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평균 뭐 20억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훨씬 중앙값이 전체의 경향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중앙값은 이런 경우 이렇게 뭔가 튀어나온 값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없애기가 되게 편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평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한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누군가의 그 사람들의 수학 성적을 이렇게 쭈루룩 나열을 해봤을 때, 뭐 이렇게 6명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막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막 써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긴 6명이잖아, 그렇지? 6명의 정확히 가운데에는 어디에다 이렇게 딱 그 선을 그어둬야 정확히 절반으로 갈릴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있는 경우겠죠.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을 여기 양쪽 그 중앙을 정확히 가르는 여기 37과 57의 평균처럼,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을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 이렇게 짝수개인 경우에는 37과 51의 평균 둘이 더해주면 몇이냐? 88이니까 중앙값은 4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요 말이 맞는 말일까? 중앙값은 항상 자료의 값과 같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지금 여기만 바닥이면 44라는 중앙값을 가진 자료가 있어요? 없죠? 그치? 이런 것도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대충 설명하느라고 저기를 안 했는데, 자, 우리 이거 말 들어봤어요. 별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워봤을 겁니다. 그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뭐 시험 점수일 수도 있고 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그치? 심지어는 좋아하는 색깔이어가지고 수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럼 별량을 개수로 나눈 걸 평균이라고 한다. 이런 거고, 중앙값도 방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중앙값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개수, 별량의 개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구하는 법이 다르다. 괜찮습니까? 홀수일 때는 정확히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겠지만 11개 있으니까 6번째를 고르려면은 11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여기 6번째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경우로 구해줘야 되고, 여기 6개 있는 6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n 세 번째와 총 6개 있으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의 평균, 즉 n개 있다면 2분의 n개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평균을 구해야 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 별량의 개수에 따라서 그 중앙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중앙값 말고 최빈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별량 중에 무엇도 가능하다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럼 누군가는 파란색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흰색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검은색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근데 흰색이랑 검은색, 파란색 이런 거에 평균을 낼 수 있어요? 못 내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뭘 대표값으로 쓰면 좋을까? 여기에 최빈 값입니다. 여러분 최는 가장일 거고 빈이 뭘까? 여러분 영어할 때 혹시 빈도부사 들어보셨습니까? Sometimes, alway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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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치? 이런 게 뭐냐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였죠?
few 하면은 거의 안 나타나는 거고, 그치? sometimes 하면 조금이고, 뭐 그런 거 외운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빈도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명 중에서 검은색 좋아하는 사람이 2명, 흰색 좋아하는 사람이 1명,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1명,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 1명. 라면은 흰색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니까 흰색이 최빈값이 되겠더라. 뭐 이런 말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표값은 평균값, 중앙값 말고도 최빈값이 있더라. 그러면 수치에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 2, 2, 3, 3,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최빈값의 경우에는 2, 2, 2, 3,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2가 3개, 3이 2개, 4랑 5가 각각 하나씩. 그러면 뭐가 최빈값이야? 2가 최빈값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최빈값의 특징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2도 2개, 3도 2개, 4, 5, 6은 각각 하나씩.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2와 3으로.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최빈값은 오직 하나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겠지요. 괜찮아요?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기 밑에 116쪽의 자료의 변형 중에서 거기 이제 화살표 밑줄에 화살표로 나온 거 있죠? 그치?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그거랑 수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최빈값은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제 색깔 같은 거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하고서 개념 원리 확인하기 한번 계산 연습 좀 해봅시다. 쉬워요, 이거는. 자, 다 하셨을까요? 아직 못했나? 다 있나요? 답 한번 불러봅시다. 1번에 1번 여기 자료들의 평균은 다 더하고 나누는 거니까 답은 15 하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2번의 답은 6.2 뭐 아니니까 5분의 31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2번에 1번은 작은 순대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은 3, 5, 5, 6, 8, 9, 10 이렇게 나타나겠죠. 별량이 총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래서 7개니까 중앙값은 몇 번째다? 네 번째 별량이다. 작은 거에서부터 네 번째 이렇게 하면은 그 중앙값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2번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2, 5, 7, 7, 8, 9, 10, 13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별량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긴 8개입니다. 8개니까 짝수개라서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다? 8개의 정확히 절반인 네 번째와 그 다음인 5번째의 평균값이 되겠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7이랑 8 요거의 평균값이므로 중앙값은 7.5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죠. 3번도 너무 쉽다. 1번의 최빈값은 18이 2번 나와서 3번 나오는구나. 그래서 최빈값이고 두 번째는 9랑 12가 몇 번 나옵니까? 각각 3번씩 나와서 최빈값이 2개인 거죠.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자, 오케이. 자, 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1번으로 118쪽에 1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서 그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얘를 일부러 작은 순서부터 하나씩 써볼게요. 가장 작은 걸로 치면은 18, 그 다음에 28이 2명이 있고요. 다음에 32가 있고, 그 다음에 40이 2명 있죠? 아니구나. 40이 1명 있구나. 미안. 40, 45, 50 이렇게 있네요. 49도 하나 있었는데 빼먹었다. 에이. 이렇게 작은 순대로 이렇게 쭈르륵 세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은 그냥 다 더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평균은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치? 식으로만 쓰면은 18, 28, 28 더하기 32 더하기 40 더하기 45 더하기 49 더하기 50 모든 별량을 다 더한 거를 8명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더라.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식으로만 쓰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계산해주면은 8분의 다 더해주면 8분의 291이에요. 2로 나눌 수 있겠구만. 2로 나누면은
4분의 몇이냐 145 이렇게 나오게 되겠더라. 굳이 점수로 바꾸겠다면은 소수로 바꾸겠다면 36.25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둔 것 자체가 중앙값이랑 최빈값을 구하기 좀 쉬운 거죠. 중앙값은 총 8개니까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의 가운데 여기가 중앙값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따라서 중앙값은 32와 40의 가운데 평균값이니까 중앙값은 36점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최빈값은 모든 애들이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데 28점이 2개 나오니까 최빈값은 28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확인 1번 줄기와 입 되게 오랜만에 볼 겁니다. 그치? 여기에 별량들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줄기가 n이고 잎이 5랑 7이면 그러니까 5랑 7인 별량이 하나 있는 거고 그쵸? 줄기가 1인 애들 1에서 3, 5, 5, 8 이렇게 있으니까 13, 15, 15, 18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1, 2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1번 봅시다. 확인 1번에서 제가 별량들 쓰는 법은 얘기를 했으니까 자료들을 쭉 해서 평균값을 내면은 평균이 17.4회라고 합니다. 다음에 총 몇 명입니까? 여기 자료가 10명이죠. 괜찮아요? 10명이니까 중앙값은 몇 번째 자료와 몇 번째 자료의 평균입니까? 다섯 번째 자료와 여섯 번째 자료의 평균일 겁니다. 따라서 15와 18의 가운데 값이 되겠다. 그래서 그 중앙값은 16.5회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최빈값은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났냐? 15번이 2번 나타났죠. 그래서 최빈값은 15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2번도 좀 더럽긴 한데 어쩌겠어 해야지. 평균은 몇이냐면 245입니다. 다음에 총 몇 개예요? 몇 개냐? 총 12개잖아. 괜찮습니까? 12개의 중앙값은 몇 번째 자료랑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자료와 몇 번째 자료의 평균입니까? 여섯 번째 자료와 일곱 번째 자료의 평균일 것이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그래서 중앙값을 구해주면은 240과 245의 평균이 돼야 돼서 242.5, 242.5m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최빈값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240이 4명이나 있지요. 그쵸? 그래서 최빈값은 240mm일 것이다. 자, 2번을 물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구두라고 했어요. 그치? 뭘 많이 준비해야 제일 효율적일까 하면은 평균 중앙값 그 최빈값 중에 뭐가 이 자료를 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평균?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평균을 해가지고 아까 242점 245mm 245mm를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중앙값 242.5 잠깐만 이거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쵸? 뭐가 만들만 하겠습니까? 최빈값을 많이 준비해둬야 그나마 많이 팔리겠지요. 그래서 최빈값 같은 게 이런 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구나. 괜찮습니까? 오케이. 개념은 어렵지 않나요? 여기는 너무 쉬워요. 사실 요 뒤에가 이제 진짜라서 그렇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다음 8개의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은 214, 218, 219, 221, 그 다음에 X, 225, 그 다음에 227, 229. 자, 그러니까 얘는 X는 221과 225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괜찮아요? 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X가 221보다 크거나 같고 225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앙값이 223이래. 여기 자료가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래요. 그러면 이 중앙값은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를 구하면 됩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 정확히 221과 x 사이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것이 223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221 더하기 x 한 것을 2로 나누. 이게 중앙값인데, 이게 이제 중앙값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중앙값을 221 더 이게 몇이어야 된다? 223이어야 되니까 x는 몇이어야 된다? 225하고 나와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 확인 3번이 여러분 그 문제 2번이랑 다른 점이 뭘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풀 필요는 없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만 한번 봐봐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제 2번에서는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줬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확인 3번에서는 크기 순으로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x를 제외하고 크기 순으로 한 다음에 x가 어디 끼어 들어가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이 정도로 제가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3번을 봅시다. 필수 3번 이것도 쉬우니까 자 얘도 이렇게 순서가 없고 7, 8, x 7, 9, 7,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무슨 값이든 간에 최빈값은 정해져 있죠. 최빈값이 몇이어야 됩니까? 최빈값이 7로 확정이에요. 괜찮아요? x가 7이 아니라 8, 9, 5 뭐가 되든 그 7의 도수 3개를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최빈값은 무조건 7이더라. 자 그러면은 그래서 문제에서 뭐예요? 평균이랑 최빈값도 같다고 했으니까 평균도 7이어야 돼. 그러면 얘 평균이 7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식이 나와 금방 세울 수 있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은 생략해서 확인 3, 4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확인 3번의 답은 67이어야 될 겁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얘를 x를 제외하고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46이 가장 작을 거고 그 다음에 52, 59 그 다음에 71, 78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x가 들어가 가지고 중앙값이 63점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시로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x가 여기 사이에 있을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긴 하겠지만은 당연히 계산해 보면은 x가 46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이 총 6개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중앙값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52와 59의 평균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중앙값이 63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 요 앞에 있으면 말이 안 될 거다. 뭘 해도 말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이랑 59 사이에 x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앙값은 x랑 59 사이에 평균값이 중앙값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해도 중앙값이 63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x는 59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럴 수가 중앙값이 63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다 말이 안 되고 언제 중앙값이 정확히 63이 되느냐? x가 여기 있을 때겠죠. 괜찮습니까? 따라 그때 중앙값은 59와 x의 평균값이고 그래서 59 더하기 x를 2로 나눈 값이 63이어야 되니까 x는 67이어야 하겠다. 괜찮습니까? 원래대로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하나 뭐 쪼개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확인 4번은 어렵지 않죠? 답은 20입니다. 최빈값이 몇이라서? 13이라서 괜찮습니까? 오케이. 좀 쉬었다가 뒤에 거 할게요. 여기까지는 진짜 맛보기고 오늘의 제일 어려운 점은 여기 121쪽부터 하는 산포도와 표준 편차 이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쉬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산포도가 대체 뭔지 표준 편차가 대체 뭔지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다시 하고 나서 그런가 지금 되게 안 익숙하죠? 저도 안 익숙해. 나 어제까지 저 일본에 있었다고. 응? 일본에서 아리가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수학 얘기하고 있으면 좀 이상해요. 자,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산포도와 표준 편차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아마 들어본 말이 없을 거예요. 산포도,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고. 표준 편차도 아마 내 생각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산포도 이거를 이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산은 우리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이때 그 산이에요. 오케이? 한자로 뭐 흩어질 산인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또 포는 분포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치? 뭐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분산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이런 거죠. 그치? 분포하는 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분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산포도라는 말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 뭐냐면은 자료들이 그러니까 별량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정확히는 흩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어디에서 흩어져 있냐면은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지 그래서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서 요거를 숫자 하나로 나타낸 게 산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시로 들고 오는 게 이런 자료입니다. 모두가 10명이 똑같이 50점을 맞았어요. 그치? 10명이 똑같이 50점을 맞아. 10명이라고 9명이라고 해야 되겠다. 숫자라면 줄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9명이면 평균이 50점이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50점일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돼가지고 90점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9명이겠죠. 괜찮아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도 정확히 50점일 겁니다. 괜찮아요? 즉, 요 두 별량은 평균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마치 우리 히스토그램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치? 이걸 그려보면은 얘는 정확히 50점인 거에만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모든 자료들이 10점, 20점, 30점 얘네들이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렸지만 다 한 명씩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까? 평균은 똑같이 50이에요. 그치? 그런데 누가 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더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평균에서. 밑에 게 훨씬 더 벌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산포도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거를 산포도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구할 산포도 중에 하나가 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요. 계산이 좀 더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어떻게 해볼까? 거기 좀 좋은, 여기 뭐 예시로 잘 나와 있는 거 없나? 그냥 거기 여러분 122페이지에, 122페이지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8, 10, 12, 11, 12, 14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5개의 평균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은 평균은 계산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평균은 11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여기 각각의 별량이고 별량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새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편차라고 해요. 표준 편차인데 편차도 있군요. 있습니다. 괜찮아요? 편차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이렇게 된 게 편차라고 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8의 편차는 몇일까요? 별량 8에서 평균 11을 뺀 거니까 8의 편차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10의 편차는 마이너스 1, 11의 편차는 0, 12의 편차는 1, 14의 편차는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편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편차의 성질이 있어요. 자, 편차의 성질 뭐 하나만 이것만 되게 중요한데 각각의 여기 편차들을 다 더하면 몇이 될까요? 다 더하면 0이 되죠. 괜찮아요?
그치? 이거는 언제나 성립해요. 즉 여기에서 편차의 성질은 편차의 각 별량의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항상 0이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죠. 괜찮아? 근데 얘네들을 다 더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별량끼리 모두 다 더한 거잖아. 그치? 거기에서 평균을 n번 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얘네를 모두 다 더해서 편차의 총합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별량 전체의 총합에다가 빼기 n 곱하기 평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 평균이 뭐였어? 아까 전에 평균 별량의 총합을 n명으로 나눈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뭐냐면은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량의 총합을 얘를 n으로 나눈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n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주면 0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편차 자료만 이게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면 항상 0이 되겠죠. 그치?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얼마나 뭐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걸 재기가 조금 어려워. 왜냐면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총합이 항상 0이니까. 그래서 어떤 꼼수를 택했냐면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꼼수를 택했느냐? 얘네를 다 더해서 0이 안 되도록 편차를 제곱해줬어요. 왜 제곱해주냐? 다 더해서 0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하니까 9, 1, 0, 1, 3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의가 너무 많죠? 마치 영어 쓰는 것 같긴 한데 수학이 좀 그렇습니다.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냈어요. 그러면은 9, 여기가 9인데 미안합니다. 3이라고 또 썼네. 자, 9, 1, 0, 1, 9예요. 자, 몇입니까? 20이죠. 괜찮아? 20이 다료가 5개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4일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했느냐? 분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산포도의 그 산이 분산이었잖아요. 그치? 이게 분산이에요. 얼마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낼 때 이 분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선생님 표준편차 쓴다면서요. 자, 표준편차는 여기에서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산이 4였잖아. 그쵸? 표준편차는 몇인 거예요? 2만큼 떨어져 있다. 표준편차는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분산 구하면 대체 뭐하러 표준편차를 구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과학 같은 느낌인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 뭐 바퀴의 길이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8cm, 10cm, 11cm, 12cm, 14cm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cm에 cm를 뺀 거니까 편차의 단위는 cm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아까 총합해서 0이 되는 걸 피하겠다고 얘를 제곱했어. 자, 여러분, 센티미터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괜찮아요? 편차의 제곱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 분산이 4더라. 즉 분산의 4제곱 센티미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곱 센티미터는 언제 써요? 넓이 뭐 이런 데 썼잖아. 근데 우리는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곱 센티미터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이상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센티미터로 돌려주기 위해서 아까 제곱을 했잖아. 그치? 그치? 그거를 다시 루트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표준편차의 단위는 다시 센티미터로 돌아와서 원래의 별량이랑 단위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왜 우리는 분산만 써도 충분한데 뭐하러 굳이 루트를 한 번 더 취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느냐? 단위를 별량과 맞추기 위해서, 같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분산에다 루트를 취해서 표준 편차를 억지로 구하는 거더라.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런 이유가 좀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말이 많이 나왔죠? 처음에 편차, 그리고 편차의 제곱을 평균한 게 분산, 분산의 루트를 취한 게 표준 편차. 괜찮습니까?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 계산 방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런 거 하나 있고, 보충학습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단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시험 볼 때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시험 볼 때는 이걸 외워야 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 자, 그래서 개념원리 확인하기 한번 저랑, 이거는 처음이니까 저랑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123쪽에 1번이에요. 자, 8, 6, 17 구해요. 자, 여기에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하면은 14에 16이니까 30 해서 평균이 30 맞나? 14, 24, 40이잖아. 평균이 8 하고 나왔더라. 괜찮습니까? 평균이 8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자료의 편차를 구해봅시다. 자, 8과 8의 편차 몇입니까? 0이겠죠? 그치? 8과 6, 그러니까 우리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오케이? 평균 빼기 별량이라고 하면은 낭패봅니다. 별량 빼기, 이거 헷갈려서 실제로 3학년 중에 이거 헷갈려서 편차 반대로 써서 틀린 친구 의외로 있어요.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 6의 편차는 몇입니까?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다. 괜찮아요? 별량에서 평균 뺀 겁니다. 10의 편차 2, 7의 편차 마이너스 1, 9의 편차 1. 괜찮습니까? 이렇게 각각의 자료들에 대해서 편차를 구할 수 있더라.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문제에서 필요가 없는데 우리 여기 표준 편차까지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제곱해야 돼. 여기를 제곱하면 0, 4, 4, 1, 1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뭐라고 했죠? 이게 분산이라고 했어요. 그치? 얘가 분산이라고 했고, 분산은 계산하면 몇입니까? 0, 4, 4, 1, 1 얘의 합이니까 분산은 2 하고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봐봐, 아까 전에 이게 점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단위가 점이라고요. 근데 편차도 단위가 점이죠. 괜찮아? 평균에서 기록 뺀 거니까, 기록에서 평균 뺀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편차를 제곱하니까 얘는 좀 이상한데 점의 단위가 점의 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분산이 2인데 얘는 단위가 점이 아니라 점의 제곱이에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의 점수를 요거를 제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단위를 점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그냥 표편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귀찮아져서 얘를 여기 분산의 루트, 그래서 루트 2고 여기에 단위는 정확히 점으로만 끝날 거라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굳이 이렇게 귀찮게 구하느냐? 단위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편차, 여러분 이 평균, 그러니까 확인하기 2번에서 편차 얘기는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0이다. 괜찮습니까? 이걸 이용하면 x값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어야 되니까 거기 애들 6명 다 편차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돼. 괜찮아요? 그럼 x가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즉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더라. 이거 얘기해 주시고, 자, 3번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표준 편차 구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 이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60, 65, 70, 75, 80.
그래도 양심적이네. 자, 평균 몇입니까? 평균 그냥 여기 정확히 가운데니까 평균 70이죠? 자, 그런 다음에 편차 구해봅시다. 편차 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60 100, 70이에요. 그래서 편차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10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해야 돼. 편차를 제곱하면 100, 25, 0, 25, 100이 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죠? 분산을 구하면 여기 100, 25, 0, 25, 100 여기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몇입니까? 250을 5로 나누면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분산이 50이니까 우리는 표준 편차는 루트 50이라서 루트 50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쓰면 5 루트 2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4번은 한번 이제 셀프로 해봅시다. 자, 몇 점 확인 4번 몇 점 나왔습니까? 루트 9.2 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맞은 사람? 다 맞았나요? 혹시 뭐 계산 틀린 친구 있으면은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그 계산이 그러니까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 봐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원이나 삼각비 할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는 그렇지. 계산은 좀 더러워도 개념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거든요. 자, 4번 루트 9점이 다 맞았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1번으로 가봅시다. 자, 편차가 이렇게 있는데 수학 성적의 평균이 75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편차 주어지자. 편차만 보면 마이너스 1, x, 3,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편차잖아. 그치? 우리가 편차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 한 것이 항상 0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x는 바로 마이너스 5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거는 계산상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근데 x가 b의 편차잖아. 그치? b의 편차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편차 요거 잘 해야 된단 말이야.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b의 편차가 5라는 거는 b의 성적, 이게 별량이죠? b의 성적에서 평균 75를 뺀 게 마이너스 5다 이겁니다. 이걸 혹시 반대로 쓰면 답도 다 틀리겠죠? 그치?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의 성적은 몇이다? 70이다. 이게 별량이니까 답은 70이어야 하겠다. 이걸 잘못 쓰면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틀리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였고요. 자, 2번 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하는 거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편차부터 주었어. 그치? 요거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편차만 있어도 돼요. 4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다. 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x가 몇이어야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 하고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산이랑 표준편차를 구하러 가보자.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편차를 제곱부터 해주고 그거의 평균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16, 1, 4, 4, 1, 4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몇입니까 이거? 20, 28, 30이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의 총합은 30이니까 30을 6으로 나눠서 분산은 5 하고 나와야 되겠다. 계산상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는 거기에다 루트를 취한 거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분산을 계산했는데 분산이 뭐의 의미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 요게 분산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핵심 문제 쫘라락 풀고 여러분 확인 문제도 쫘라락 풀게 할게요. 오케이? 자,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5개의 별량이에요. 7x, 여기 별량이라고 써줘야지. 별량이 7x, 9y, 11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이 9고 그 다음에 분산이 15래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은 평균 9부터 일단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조사를 해볼까요? 평균이 9여야 돼. 자, 평균은 그냥 별량끼리 더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9는 뭐라고 할 수 있어? 5분의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는 몇이 나와야 하는가? x 더하기 y는 몇이 나와야 되죠? 27이니까 27에 45 빼면은 18 하고 나와야 되겠네. 이거는 계산상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자, 평균은 쉬운데 문제는 여기죠. 표준 편차. 분산이니까 분산을 해야 되겠다. 그쵸?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분산을 구하시면 편차의 제곱이 필요해. 괜찮아? 그러려면 일단 편차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위해서는 일단 편차부터 쓰자. 자, 편차는 뭐에서 뭐를 뺀 거라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 그랬어.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7에서 9를 빼니까 편차 마이너스 2. x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x 마이너스 9. 괜찮나요? 다음에 9에서 9를 빼니까 0, y에서 9를 빼니까 y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편차의 제곱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4, x-9의 완전제곱 0, y-9의 완전제곱 4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분산이 5라고 했으니까 분산 5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모두 더한 거죠. 이렇게 한 거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자만 남겨두면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이 25가 아니라 몇이어야 되냐? 25에서 8 빼니까 17이어야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한번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x랑 y의 연립방정식이 2개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정확히는 x, y를 안 구해도 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한번 쭉 전개를 해볼까요? 이걸 쭉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81은 17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 y제곱이니까 얘를 따로 묶어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또 여기서 뭐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얘네가 공통된 게 있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8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가 나오는데 우리는 마침 x 플러스 y의 값을 또 알고 있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더하기 81 두 개니까 162가 17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어때요? 괜찮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쓰면 x 더하기 y가 18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8의 제곱 플러스 162 한 개 17이더라.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18의 제곱 몇인지 제가 예전에 20까지 외우라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없구만. 324예요. 외우자고요.
외우면 계산이 훨씬 빨라져요. 오케이? 아니면 오랜만에 이거 해볼까? 18의 제곱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20 빼기 2의 제곱이죠. 괜찮아? 20의 이거 풀어주면 20의 제곱에서 2 곱하기 20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괜찮니? 공식이죠? 이거는 곱셈 공식. 20의 제곱 400이에요. 다음에 2 곱하기 28이니까 80이에요. 더하기 4 하면은 320에서 4, 3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때? 괜찮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외우던가. 사실 외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오케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24에서 162를 빼고 다시 17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162에서 17을 더한 거니까 179 하고 나오게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하나하나 해가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귀찮을 뿐이지. 자, 다음에 4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는 그 표준 문자를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고 계산한 결과를 줄 테니까 얘를 해석해봐라 라는 겁니다. 사실요, 솔직히 말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요즘은 그런 친구 별로 없겠지만 공무원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김선택 같은 그런 아저씨, 충주맨 같은 그런 아저씨가 아니라 진짜로 뭐라 해야 되지? 장관 같은 거 이거 노리는 그런 그 흔히 말하는 행정고시라고 하죠. 아나? 5급 행정고시라고 해요. 그런 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4번 같은 거 진짜 잘하셔야 돼. 그리고 요런 거 잘하는 친구는 나중에 무엇도 잘하냐면 수능 때 국어도 잘해요. 요즘 수능 국어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요즘 아까 제가 5급만 얘기했는데 7급이나 9급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해봤고요. 자, 4번. 자, 보면은 A반이랑 B반의 국어 성적을 비교를 하는데 평균이 A반은 75점, 그리고 B반은 85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냥 표만 쓸게요. 여기가 9, 여기가 7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표준 편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평균이 이렇게 여기가 정확히 모두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표준 편차가 작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산포도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평균 주변으로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 주변에 있다. 그림으로 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평균 주변에 엄청나게 많고 평균 바깥으로는 적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평균에서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균 주변보다는 평균 가까이보다는 평균의 멀리 쪽으로 말하자면 곧 퍼져 있다 이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정확히 가운데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평균 주변에 솟아오른 봉우리의 차이가 있죠. 괜찮아요? 얘를 굳이 비교하면 이런 식입니다. 굳이 하나에다 비교를 하면은 큰 거는 평균 편차가 큰 거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큼. 그리고 작은 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아유 반대구나. 미안합니다. 얘가 자금이고 미안합니다. 검은색이 표준 편차가 자금이고요. 빨간색이 표준 편차가 큼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보면은 평균 정확히 여기 평균 주변에서는 어때요? 작은 쪽에 평균에 많이 모여 있겠죠. 도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마치 히스토그램처럼 생각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평균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 바깥쪽에서는 오히려 표준 편차가 큰 쪽의 도수가 더 많겠죠. 괜찮아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A랑 B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기억 보기 한번 봅시다. 분산이 A반보다 B반이 더 크다. 분산은 아까의 표준 편차의 뭐예요? 제곱이죠. 괜찮아요? 굳이 여기다가 분산을 써주자면은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81이랑 49 이렇게 될 겁니다.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그 다음에 니은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그건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평균 보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B반의 성적이 더 높더라. 이건 너무 뻔한 얘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디귿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여러분 고르다의 별표, 고르다 밑줄. 거기가 이제 새로운 말이에요. 고르다라는 말도 이제 새로운 말인데 고르다라는 건 뭐냐면은 평균 주변으로 많이 모여 있다 이겁니다. 고르다라는 말은 평균 주변으로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평균 주변에 더 모여 있는 건 아까 지금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평균 주변으로 모여 있는 건 표준 편차가 작은 쪽입니까? 큰 쪽입니까? 작은 쪽이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고르다라는 말은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고르다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니까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보면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고르다는 건 결국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인데 A반의 표준편차가 B반의 표준편차보다 작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디귿은 거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리을 봅시다.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평균 가까이 모여있다. 이게 뭐하다는 거예요? 고르다라는 얘기잖아. 괜찮아? 표준편차가 더 작다니까 리을이 맞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B반의 표준편차가 A반의 표준편차보다 더 작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고르다라는 말의 의미랑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평균 주변에 모여있다, 평균 가까이에 모여있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서 확인 1, 2, 3, 4번 지금 한번 네 문제 한번 해봅시다. 금방 할 것 같아요.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번 봅시다. 1번의 x값이 몇입니까? 9 마이너스 9 하고 나와야 돼요. 그쵸? 자, x값이 마이너스 9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9인데 통학시간이 20분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통학시간 뒤에 통학시간 편차가 마이너스 9인 게 20분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분에서 평균을 뺀 게 마이너스 9더라. 그쵸? 그럼 평균은 29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다음에 평균이 83점이다. 그러면은 편차부터 한번 써볼까요? 편차 구해주면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84의 편차는 1. 여기 편차라고 일단 써줘야 되겠다. 84의 편차는 1. 82의 편차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8의 편차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93의 편차는 10. 그 다음에 x의 편차는 x 마이너스 83. 다음에 그 다음에 76은 편차가 몇이냐? 83이니까 마이너스 7. 다음에 편차가 또 이제 8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는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편차의 총합은 0이 돼야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들을 모두 더하면 0이 되어야 되겠죠. 1 더,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것도 이제 진짜 맛이 가나? 다른 거 꺼내면 안 되나? 잠깐만요. 다른 거 뭐 하나 좀 꺼내볼게. 노란색 잘 보이려나? 잘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자신은 없는데 안 보여. 자, 편차끼리 더한 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0 더하기 x 마이너스 83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2 편차끼리 더한 게 0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이걸 평균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평균으로 다 더해서 평균이 아까 83이다 그랬으니까 9에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 편차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0이 되고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87이 0 하고 나와서 x는 87 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편차는 몇이 되는 거야? 4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편차를 구했어요. 맞나? 맞지? 14 맞죠?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편차의 제곱을 구하러 갑시다. 편차의 제곱을 구하러 가면은 여기는 1, 25, 100, 16, 49, 4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우리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식을 한번 써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25 더하기 100 더하기 16 더하기 49 더하기 4를 몇으로 나눈 거야? 총 7개니까 7로 나눈 거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면 65 65, 70, 71 71에다가 125에다가 71 더하니까 196이네요. 7분의 196이다. 마침 짝 나눠 떨어지는구만. 28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분산이 28 하고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28이라서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2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3번.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되죠. 자, 3번. 평균에 대해서 평균이 6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식을 쓰면은 평균이 6이니까 4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 한 것이 5로 나눠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가 몇이 돼야 되냐? 30이어야 되고 19니까 11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분산이 4.8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편차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4의 편차 마이너스 2, 10의 편차 4, x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편차 5의 편차 마이너스 1. 자, 그런 다음에 편차의 제곱을 구해주자. 하면은 4, 16,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하고 1 이렇게 되겠다. 얘네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이렇게 한결 5로 나눠주면은 답이 몇이 돼야 된다? 4.8 하고 나와야 되겠다. 4.8이면은 5분의 4에다가 5분의 2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 몇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21이니까 3 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얘랑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얘를 싸그리 전개해보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랑 xy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해본 것처럼 한번 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y 플러스 72 한 게 3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 플러스 y가 1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32 더하기 72 한 것이 3이더라. 그치? 그럼 마이너스 6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이 나와야 돼? 이거 57 하고 57 맞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아니지 63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건 x 플러스 y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xy야. 그런데 얘네 셋이 모두 얽힌 공식이 하나 있죠. 우리 알고 있는 변형 공식이 있더라. 괜찮아요? 따라서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은 x제곱 더하기 이걸 순서를 약간 비틀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11의 제곱 121은 63 더하기 2xy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빼주면은 몇이냐?
60 빼주고 3 빼주는 거지. 61에서 58 해서 xy가 29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y를 알고 우리가 요 위에 문제에서 좀 풀어봐서 경험이 있어서도 그런데 여기 분산이랑 연관된 식을 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는 걸 알아요. 괜찮아요? 요거를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가지고 xy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까 전에 얘기한 요 공식을 통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운동 시간이 가장 고르지 않은 고르다가 의미가 뭐였어요? 표준편차가 가장 작다가 고르다였죠, 그치? 근데 고르지 않다라 그랬으니까 표준편차가 가장 큰 사람을 골라주면 되겠죠. 누구겠어요? C겠다. 괜찮아요? 고르다 고르지 않다는 평균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직 표준편차하고만 상관이 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어떤 반에서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나눠서 했는데 평균은 85점으로 정확히 똑같대요. 그런 다음에 분산이 6이랑 11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8명, 그 다음에 12명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학 성적의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총 8명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남자를 8명의 각각의 점수를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니까 A8까지 한번 더 볼 겁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여자는 12명이니까 B1, B2 이렇게 해가지고 B12까지 이렇게 각각의 점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것들을 다 구하는 건 아니야. 관련된 식을 써보자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평균이 85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8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 더해서 A8까지 다 더한 것이 85. 똑같은 식으로 8명이 아니라 여학생에 대해서는 12명이니까 B1부터 쭉 해서 B12까지 더한 것도 12로 나누니까 85 이런 식으로 평균에 대해서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평균에 대해서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다. 표준편차의 분산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편차의 제곱이었어. 괜찮아요? 근데 편차는 뭡니까? 별량. 여기 A1이나 뭐 B1 이런 거에서 평균 85를 뺀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남학생 1번 점수가 A1이야. 여기에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A1-85가 편차예요. 괜찮아요? 그치?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모든 애들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고 다 더해줘서 평균을 내더라. 요거를 제곱해서 8로 나눠주니까 그거 분산이 몇이더라? 6이더라.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도 똑같이 해주면은 여학생 1번 B1에서 평균 85 빼고 제곱하고 그 편차를 제곱했어. 그거를 12명 모두한테서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그런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 더하고 12로 나눠주니까 얘 분산이 11이래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각각의 남학생이랑 여학생 이거 8이랑 이걸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한 거는 6 곱하기 8, 48 이렇게 두고 여학생들 여기 편차의 제곱의 합은 11 곱하기 10이어가지고 132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산은 다 했어.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의 표준편차를 구하래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전체 학생의 평균은 몇이야? 남학생, 여학생 합친
전체 학생 평균은 몇이에요? 85겠죠. 왜냐면 남학생도 85고 여학생도 85니까 괜찮아요. 그치? 이거는 좀 상식적이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평균이 85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전체 분산은 어떻게 돼요? 그 전체 분산을 구해야 되겠지? 전체 분산을 구해주면은 남학생 1번 A1에서 85 편차를 구해서 제곱할 거야. 괜찮아요? 그치? 이걸 남학생 1번부터 8번까지 똑같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여학생들 B1, 여학생 1번 요거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또 똑같이 12번까지 이렇게 하고 총 몇 명입니까? 총 20으로 나눠준 게 우리가 원하는 전체 분산이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이 방금 몇이라 그랬어? 방금 여기 이렇게 가져와서 48이라고 했죠. 괜찮아요? 다음에 여학생들 B1부터 B12까지 가져온 게 여기서 더하는 132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0분의 몇이 되어서 둘이 더해주면은 180이죠? 그래서 전체 분산이 9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식이 길어서 그렇지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표준 편차는 몇이다? 3이다. 얘는 루트 9라서 3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다. 이거는 중요해서 지금 5번 바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식에서 살짝 뭐 문제 따르니까 바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뒤바뀐 것 뿐이에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다시 문제 읽고 A그룹은 4명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똑같대요. 평균을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평균을 그냥 M이라고 주죠. B그룹도 평균이 똑같으니까 M일 거예요. B그룹은 6명이고 그런데 표준 편차가 각각 달라서 A그룹은 2, 그 다음에 B그룹은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이걸 구했더니 루트 7이라고 했다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의 값을 구해줘라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우리는 표준 편차보다 결국 분산 얘기를 하는 게 루트 안 쓰고 편하기 때문에 분산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분산으로 바꿔서 A의 분산은 4, B의 분산은 A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전체 표준 편차가 7이니까 전체 분산은 7이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분산의 A의 분산에 대해서 A를 A1부터 A4까지, B는 B1부터 B6까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분산을 각각에 대해서 분산을 써보자. A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해주면은 A1에서 평균을 빼고 이게 편차죠? 얘를 제곱하더라. 괜찮습니까? 얘를 4개 다, 4명 다 해서 다 썼다고 치고 A4-M의 제곱까지 해서 얘를 4로 나눈 게 분산 4A의 분산 4일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B의 분산도 똑같이 써주면은 B1에서 M을 뺀 이게 편차고 얘를 제곱하더라. 그래서 얘를 6명대까지 쭉 B6-M의 제곱까지 해서 얘를 6으로 나눠준 게 A 제곱이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 4랑 6을 곱해서 이렇게만 따로 구해주자. 여기의 값은 16하고 나올 거고요. B1-M의 제곱부터 한 거는 6A 제곱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전체 평균을, 전체 분산을 구하러 가야 돼. 그치? 전체 분산은 A그룹의 1부터 평균이 M의 제곱. 왜냐면은 두 그룹 모두 평균이 똑같으니까 전체 평균도 똑같이 M일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치?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전체 평균도 똑같이 M일 것이다.
이걸 의미하니까. 그런 다음에 쭉 해서 A그룹 4명 다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주고 또 중요한 건 뭐야? B그룹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A그룹 4명, B그룹 6명이니까 총 10명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 게 전체 분산이니까 그게 7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한 게 방금 뭐라 그랬냐면 16이라고 했고 이렇게 더한 게 6A 제곱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16 플러스 6A 제곱을 10으로 나눈 것이 7이더라. 이렇게 엄청 간단해진 식이 되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70에서 16 빼면 54니까 A 제곱이 9하고 나오겠네요. 그치? 그러면 A는 몇이어야 돼? 원래 여기 A 제곱이 9면 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표준 편차는 아까 전에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표준 편차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그냥 3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계산이 식 쓰는 게 들어와서 그렇지 계산적으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통계 특징 중에 하나가 식 쓰는 게 더럽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을 조금 더 배우면은 이런 걸 좀 깔끔하게 쓰는 법을 배우기는 해요. 고2 때 배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줘. 이게 점점점 쓰는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에 6번 별표. 지금은 일일이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내신할 때만 증명을 할 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자료들이 별량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별량이 x1부터 쭉 해서 xn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문자로 평균을 m이라고 많이 씁니다. 실제로 왜냐면 왜 m이냐면 평균의 영어가 mean이라고 있어요. 에버리지 아니냐 이랬는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mean의 앞 글자를 따와서 m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을 뭐라고 하냐면은 s 제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도 영어로 하면은 스탠더드 이바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에 스탠더드 s를 따와가지고 표준 편차가 s예요. 오케이? 그거의 제곱이니까 s 제곱 이렇게 쓰곤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x1부터 xn까지 n개 있을 때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각각의 자료들을 각 별량을 A 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할 거예요. 그럼 각각의 별량이 어떤 식이 되느냐? 이런 식이 되겠죠? 첫 번째 별량이 AX1 더하기 B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량이 AX2 더하기 B 이런 식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 플러스가 아니라 얘는 AXN 더하기 B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개수는 당연히 n개로 안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때 평균은 어떻게 됐냐? 새로운 평균은 여기에 더하고 한 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AM 플러스 B 얘랑 형태가 완전히 똑같아. 다만 X 몇이 들어갈 자리에 평균 M만 들어갔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분산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분산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곱하는 거하고만 연관이 있어. 플러스 B 몇을 더하고 빼는 거는 별로 연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뭐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죠. 그치? 근데 모두한테 똑같이 10점을 더했어. 그런다고 해서 이게 퍼져 있는 정도가 바뀔까? 그건 아니겠죠. 그치? 모두한테 10점을 깐다고 한들 이게 말하자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정도가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여기 A 배 하는 거하고만 연관이 있는데 분산은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A 제곱 S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 A 그냥 A 배가 아니라 A의 제곱 배가 돼요. 분산이. 표준편차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되니까 a 곱하기 s 아닌가 할 수 있는데 a가 꼭 플러스라는 법이 없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as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냥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엄밀히 증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할 수 있는데 졸라 귀찮아요. 그리고 식도 이만큼 써야 돼. 여기 한 바닥 다 채워야 돼요. 지금 요거랑 비슷하거든. 요거랑 거랑 비슷한 식이라서 그거를 지금 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내신 준비할 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은 요거를 그대로 따라간다.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몇 배 하는 거하고만 상관이 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만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그러면은 6번. 지금 6번은 각 별량을 다 어떻게 한 거야? 2씩 뺀 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6번은 어떤 식인 거야? 그 전혀 1배로 안 바뀌고 빼기 2만 한 이런 식이에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새로운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8에서 2만 뺀 거니까 새로운 평균은 6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새로운 평균은 6이 될 거고 분산은 어떻게 돼요? 분산은 안 바뀌더라 이거야. 왜냐면 분산은 A, 배 하고만 상관인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이 그냥 1 곱하기 이렇게만 바뀐 거잖아. 괜찮아요? 따라서 새로운 분산도 안 바뀌고 그대로 14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 확인 6번. 확인 6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료들을 몇 배 했어? 2배 했죠? 그러면 분산이랑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평균은 그대로 2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균은 몇이 되냐면 1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편차는 아까 전에 A를 따라가는데 절대값으로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2배의 절대값은 그냥 2이니까 새로운 표준편차는 2 루트 10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외워주세요. 요걸 외워주시고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요거 유도는 여러분이 내신 준비할 때 해볼게요. 실제로 어떤 학교는 아니지만은 이런 걸 유도해보는 거는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은데 내 생각에 처음 배울 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외워주시고 나중에 두 번째로 할 때 내신할 때가 우리가 두 번째로 할 때니까 그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노가다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소단원 핵심 문제랑 중단원 마무리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좀 줄 거예요. 통계 프린트를.